18번 가왕이 제이한 시기의 경제의 모습으로 오른 것은 자 이곳은 수원 화성과 수원 화성 나왔죠? 그러면 뭐 장영용도 나오고요. 조선 후기 정조 때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조선 후기 경제 상황도 물어보고 왕이 제이한 시기로 좀 더 좁혀야 돼요. 그러면 정조와 관련된 경제적인 그런 특징적인 사건, 업적 뭐가 있냐면은 바로 시내 통공 조치가 있죠. 이거는 뭐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까 시내 박해 1791년이었죠. 시내 통공 조치라는 것은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폐지한 것이죠. 그래서 자유스러운 상업 발달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최초의 화폐로서 건원중보가 주제된 것은 고려 성종 때죠. 예, 996년. 시장을 감독하는 동시전이 설치된 것은 신라 지증왕 때이죠. 예, 6세기 초. 울산왕, 당항성 등이 무역왕으로 반성했다. 울산왕은 이제 그 신라가 되는데, 기존에 이제 당항성 뿐만 아니라 경주 근처 울산항까지 여기는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도 오기도 하기도 했어요. 이것은 신라를 넘어서 이건 이제 통일 신라 시대 때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균역법이 제정이 되었다. 자, 이게 1750년인데 자,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둘 다 조선 후기가 되지만 이 왕이 제한 시기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을 철폐하고 유기전은 제외됐다. 조선 후기가 되겠죠. 조선 후기는 모든 산업이 다 발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자, 바로 1번이 나오네요. 고액의 화폐인 활구가 주조가 되었다. 은으로 만든 거죠. 은병. 자, 이 활구 은병은 고려 시대 때 물어볼 때 가장 고려하면 세 가지가 많이 나오죠. 경시서, 그 다음에 화폐, 그 중에서도 이제 활구 은병, 그 다음에 병난도 요 세 가지인데 바로 고려 시대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고려 숙종 때 이게 만들어졌죠. 자, 나머지 다 골고루 왔답니다. 특히 담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래작물이죠. 조선 후기에 들어오죠. 이런 상품 작물. 자급이 아니라 팔기 위한 거. 그 다음에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 이건 대동법하고 관련돼 있죠. 예. 개성상인, 의주상인 이런 사람들이 대청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또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전문경영 덕대. 자, 물주에 해당하는 혈주. 이런 유기적 관계 다 있죠. 조선 후기 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주장이 제기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자, 출전을 항상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벌써 반은 먹고 돌아요. 성호사설 그러면 성호 이익이죠. 조선 후기 때가 되겠죠. 이 성호 이익에 이제 어떠한 내용이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화폐 은 중국은 당시 이제 은을 썼는데 이것 때문에 나라가 이제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중농적 실학자이다 보니까 화폐 사용을 아주 싫어해요. 농촌이 피폐해진다 패전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시기의 모습은 바로 조선 후기 엄밀히 말하면 이제 17세기 이후가 되겠죠. 아니면 성호이익이 살았던 그 시대로 한정 짓든지 뭐 그렇게까지 물어보진 않고요. 널찍하게 기간을 잡을 겁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연포의 외관에서 교육하는 상인. 계해약조. 자, 이제 그 조선 세종 때 삼포를 개항합니다. 세종 8년인 1426년에 부산포, 연포, 제포, 부산, 창원, 마산 요 세 군데가 되는데 이 세 군데에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삼포해란 등 일어나니까 부산 한 군데밖에 안 해요. 따라서 그게 이제 삼포회란이 일어난 시점이 이제 1510년이니까 뭐 조선 전기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아까 전에서 얘기했듯이 조선 후기는
이제 그 부산 한 곳으로 이제 기유약조를 통해서 1609년 광해군 때 제한된 범위 내에 교육을 허락을 하고 부산에 이제 초량진, 처음에는 이제 그 두무포였지만 1678년부터는 쭉 초량진으로 한 군데로만 통일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 전기가 되겠고 계해약조, 이게 바로 이제 1443년 계해약조를 통해서 제한된 범위, 뭐 세견수는 얼마, 세삼일은 얼마, 이렇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과전법에 따라, 과전법 자체가 조선 전기의 토지제도이죠. 공양왕 3년 고려말 이때부터 세조 11년인 1466년까지 존속을 했죠. 직전법 전까지. 그 다음에 화통동암 하면 이제 최무선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우왕 때 설치된 거.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 고추, 담배 이런 게 이제 그 아메리카에서 온 외래 작물이죠. 조선 후기 상품 작물, 활기한 작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가만히 살펴보니 여자들이 서로 다투어 즐겨 하는 것이 오직 패설이라는 건 민간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주제로 한 소설. 그러니까 딱 봐도 사람들 사이에 대중문화가 이제 발전한다,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다. 자, 그건 타면 이거는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세채가라고 나와 있죠. 빌려준다는 소리죠. 돈을 받고, 그리고 여자들이 이제 본다는 거는 결국 한글이 되겠죠. 한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조선 후기 상황이란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중문화를 돈 주고 이렇게 향유하는 그러한 모습. 서민 문화 발달. 그리고 모든 산업이 다 발달했다. 경제적 수준이 높아야 문화도 향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기가 아닌 모습, 조선 후기 모습이 아닌 것. 자, 담배, 외래작물, 맞죠? 상품작물. 연포 자꾸 나오네요. 정답은 1번이죠. 연포의 외관에서 조선 후기는 부산 초량진 또는 뭐 두무포, 뭐 초량진이 더 기니까 초량진으로 나오겠죠. 연포 외관은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포회란으로 한 군데로 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지방의 전기시장, 장시, 그 다음에 서민적인 문화를 잘 보여주는 탈춤, 그 다음에 양반이 아닌 이제 중인들도 동호회 모임, 시사를 조직해서 활동을 한다.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 광산 경영에 있어서 자본주의적인 모습,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전문 경영인 덕대, 물주, 혈주,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서 채굴을 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자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일단 비변사가 나오고요. 자, 종이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중앙에 곡물로 납부할 종이가 부족해 공인이 처벌된다. 공인, 송상 나오고 은밀히 국경을 넘는 폐단, 뭐 등등등 책문 시장, 뭐 이런 것이 바로 조선 후기의 그러한 모습이죠. 공인은 대동법과 관련된 관어상인이죠. 그 다음에 송상, 개성상인, 조선 후기 최대 민간상인 사상이고, 이제 청과 이제 개시 후시가 있다면 이제 후시, 책문 후시, 국경 쪽에 뭐 이런 거, 바로 조선 후기의 그러한 경제 모습을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자, 아까 나왔죠. 시사, 문화 수준이 높아져서 중인들이 시사, 동호회 모임을 갖는다. 그 다음에 아까 장시, 보부상 나왔죠. 그 다음에 한글 소설을 읽어주는, 돈 받고 읽어주는 전기수. 아까 그 세설이라는 거 있었죠. 돈 받고 책 빌려주는 것도 있었고, 아내자들한테 채소, 담배 등 외래작물, 상품작물 재배. 다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것인데, 솔빈부는 발해의 5경 12부 중 하나인 것인데, 말이 유명한 특산물이 된 것이죠. 솔빈부, 발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시로 만나는 실학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는 연행사,
이게 그 청해 수도 연경, 북경을 하는 사절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서울 출신이고 규장각 검서관에 발탁이 되어 또 우물물 비유, 우물물 퍼내자면 마르듯이 적절한 소비가 생산을 자극한다. 바로 북학의를 저술한 박제가가 되겠죠. 예. 자, 이 사람은 이 규장각 검서관 4명의 그 서울 출신이 있죠. 이 사람 외에도 발해고를 저술한 유독공, 청장관 전설을 저술한 이덕무, 그 다음에 뭐 서이수, 뭐 이런 사람 등이 있는데 함께 활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북학이가 되겠고요. 실학자들은 그의 저서들을 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료와 배의 이용, 상공이 발달하면 일단은 이런 사회 간접 시설이 잘 이용이 돼야 되겠죠. 자, 나머지 보죠. 기기도설, 서양인이 지은 이 기기도설을 참고해서 거중기를 설계해서 화성건설의 공기를 단축했다. 다산, 정약용, 양명학, 실천적인 양명을 연구해 강화파를 형성하였다. 17세기 초에 정제두, 열하일기, 열하가 바로 북경 근처죠. 피서지, 휴가지. 여기서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한 사람. 이 사람도 박제가처럼 북학화, 청약문을 수용하자는 적극적인 주장을 한 사람이죠. 연암 박지원.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한 중상적 실학의 선구자 유수원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직업 평등을 주장할 수밖에 없죠. 상업이 신분제 상황에서는 마루비익이 되기 때문에요. 예.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뭐뭐가 과학기술의 영향진단에 헌정이 됐습니다. 자, 천체 관측기 혼천이를 자신이 직접 계량해서 꼭 담엄서를 정리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주를 연구하면서 세계관이 깨치게 된 사람이죠. 바로 사설 혼천이 담원서, 바로 홍대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북학파 중상적 실학자가 있죠. 그 선두주자가 이제 유수원이 있다면 유수원, 그 다음에 비슷한 연배의 박지원, 이것을 이어서 박제가로 이어집니다. 특히 이 세 사람은 바로 북학파 실학자이죠. 중상적 실학 계열이면서도 청약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홍대영 같은 경우에는 천체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뭘 주장하냐면 봤더니 지구가 돈다는 거죠.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김성문이라는 사람도 지전설을 주장했는데 홍대영도 같이 주장을 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깨우치게 되겠습니다. 그 책 이름이 바로 의산문답, 문답 형식인데 허웅과 실홍,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주는 굉장히 무한하다, 무한우주론, 뭐 외계인의 존재 언급 등등등 획기적인 주장 등을 많이 했습니다. 의산문답. 네. 자, 기기도설. 이거 아까 정약용이 했죠. 거중기 설계에서 화성 건설을 단축시켰다. 자동 15장치를 갖춘 물시계 작용률 제장 세종대 장영실. 사상양,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렇게 4가지 체질에 따라서 처방법을 달리하는 책 동의수습을 편찬한 사람은 이재마가 되겠습니다. 서양의 과학기술을 정리한 지구 전요를 저술했다. 이거 오랜만에 나온 사람이네요. 이제 그 최한기라는 인물이 있는데 김정호랑 비슷한 시대예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구전요, 그 세계관을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지도 같이. 자, 그래서 홍대용과 관련된 거, 의산문답, 무한우주론, 지전설, 중국 중심의 세계관 타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5번 가에서 많이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조선 후기 사회개혁론, 실학자들의 주장이 되는 것이죠. 자, 성호 2기 나와 있네요. 이제 크게 실학의 주장이 중롱이 있고 중상이 있죠. 중롱적 실학의 선구자는 유형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반개수로 여기서 균전론을 주장을 했죠.
자, 산업공상 신분에 맞게 토지를 다 골고루 나눠주자는 거예요. 뭐 차등은 좀 있지만. 그래서 균준으로 정했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이익이 나오는데, 이익은 여기에 조금 정교하게 한전론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이제 영업전이라는 것을 두어가지고 이것은 사고 팔지 못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팔게 한다. 왜 최소한의 토지인 영업전을 남겨두느냐? 농민 몰락을 막기 위한 것이고 패전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육좀이라는 이제 그 사회 폐단 뭐 게으름, 승려 뭐 등등등이 있는데 뭐 과거제 등등등등 이런 육점의 그러한 언급도 있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예, 대표적인 책은 성호 사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약용이 있고, 정약용은 이제 그 여전제라는 거하고 정전제가 있는데, 정전제는 잘 안 나오고 여전제는 잘 나와요. 여전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산세 지형에 따라서 여라는 단위로 행정을 구역하고 그 지역의 장인, 여장의 지위에 따라 거기 있는 여에 속한 농민들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이런 만큼 분배받는 그런 어떤 뭐 사회주의적 어떤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생산 시스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상적 실학 아까 유수원 뭐 이제 그 자본을 크게 하는 합자라든지 뭐 사회 간접 자본 뭐 이런 거 교통 이런 걸 잘해서 상업이 좀 발달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이제 홍대용은 뭐 아까 나왔으니까 뭐 지전설, 무한우주론, 뭐 의사문답이라는 책, 그리고 연행사라는 거, 박지원도 역시 연행사, 그 다음에 박제가도 연행사, 셋은 중상적 국학화 실학자가 되는데, 자,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청가의 교육 확대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이거는 뭐 셋이 다 똑같은 거고.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양반을 많이 비판을 했어요. 한글 소설을 지었는데 양반전, 허생전 뭐 등등등등 무능하고 허례 실속이 없는 그런 양반 비판. 박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북학의에서 이제 우물 비유 적절한 소비가 생산을 자극한다. 뭐 이렇게 중심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이익인데 의산문답의 중국 시민생활 표다. 이거는 홍대용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홍대용인데 목민심서 지방행정계획. 목민심서는 정약용이 되겠죠. 참고로 정약용의 지은 저서 중에서 이제 목민심서라든지 이건 지방행정개혁, 중앙행정개혁은 경세, 유표. 그 다음에 그 형행, 그 형벌, 법. 이것은 신서. 요 세 가지를 꼭 알아두시고요. 자, 박지원인데 열하일기 이 대표적인 책 수리와 선박 상공업이 발달하면 이게 필요하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책 꼭 알아두시고요. 박제가는 북학의랬죠. 근데 여기 성호사설이 있어요. 성호는 이익의 호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익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북학의 전략보다 적절한 소비, 우물물 비유. 이거는 박제가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학자들을 다 골고루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다음 26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충북 보은에 있는데 이건 뭐 노래하듯이 외워주는 게 좋아요. 각 지역마다 절 같은 거 이런 거는 꼭 알아두십니다. 충북 보은 법주사가 있죠. 그래서 현존하는 유일한 목탑인데 부처의 생애를 8가지 이제 그 장면으로 이제 그린 게 이제 보관이 되어서 그걸 팔상이라고 그래요. 바로 법주사 팔상전인데 무려 5층이나 되죠. 굉장히 큰 최대의 현존하는 목탑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출제 경향 분석할 때 이제 조선 후기 건축물의 특징 할 때 꼭 알아둬야 세 개가 법주사 팔상전, 충북 보은, 그 다음에 전남 구례 화엄사 곽항전, 전북 김제 금산사 미륵전.
이 세 개의 특징은 조선 후기에 가면은 원래 조선 전기에는 이런 사원이 발달할 수 없죠. 억불숭유인데 불교의 위상도 높아지고 또 양반이라든지 이제 들이 이제 이런 거에도 이렇게 그 기여를 하는 거죠.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규모가 큰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중층 2층 이상이 되죠. 5층, 2층, 뭐 3층 등등등등 그리고 내부가 하나의 통로로 이어진다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도 뭐 2층 이상이니까 뭐 잘 모르더라도 조선 후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걸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량사 극락전인데 이 무량사 같은 경우에는 충남 보령에 있죠. 마곡사는 충남 공주에 있죠. 등등등등 뭐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데 뭐 몰라도 되고 요 세 개 법주사, 화엄사, 금산사, 팔상전, 각항전, 미륵전은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27번 가에 들어갈 그림 겸재하면은 정선. 자, 호 같은 거 꼭 외워두면은 또 문제도 빨리 풀죠. 겸재 정선 우리 산천의 한돈을 사시적으로 대표했다. 이거를 우리는 진경산수화로 그러죠. 정선의 진경산수 딱 두 개만 외워두면 돼요. 서울에 있는 인왕산을 그린 인왕제색도, 금강산을 그린 금강전도.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인왕제색도가 되겠죠. 자, 나머지 그림 2번, 5번은 저도 잘 몰라요. 뭐 몰라도 상관없고 1번은 자주 나와요. 서구식 원근법이 잘 드는 강세왕이 조선 후기죠. 영통골 입구도 또는 영통 동구도라고도 하죠. 예. 그다음에 4번은 조선 전기 그림이에요. 안견의 목류 도원도. 안견의 목류 도원도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그림이죠. 우리나라에 없고 일본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그리고 이제 조선 전기 그림 뭐 미리 한다면 요거하고 강희안이라는 사람의 고사 관수 들어가지고 선비가 물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림이 있어요. 요 두 개만 아시면 끝입니다. 정답은 3번. 28번 가 인물의 작품으로 오는 것은 조선 후기 풍속화가 그린 미인도. 자, 조선 후기 풍속화가 중에 김홍도하고 신윤복이 있는데 뭐 김득신도 뭐 나오긴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많이 나오고 특징이 서민적, 도회적. 예. 신윤복은 도회적이고 또 뭐 양반이라든지 부녀자가 많이 나오고 뭐 서민들이 많이 잘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양반 나오고 부녀자 나오고 부녀 그림 미인도 딱 봐도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달빛아래에서 두 남녀가 사랑을 속삭이는 월하 정인도가 되겠죠. 예. 자, 1번은 이제 뭐 서민적이죠. 예. 투박한 서민들의 씨름도 김홍도가 되겠죠. 2번이 아까 말한 조선전기 안견의 목류도와 함께 꼭 같이 알아둬야 될 강희안의 고사 관수도가 되겠습니다. 3번은 이제 고요함, 적막함을 깨트리는 파적도라고도 하죠. 이제 김득신인데 이 사람도 김홍도랑 좀 유사해요. 예. 뭐 파적도만 많이 나와요. 예. 이 사람도 이제 서민적이다. 도화서 출신 화가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까 강세왕, 영통 동구도, 서양식 원근법 나타난다는 거. 자, 이게 정답이 2번은 아니고요. 자, 정답은 이제 신윤복 그림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다음 기사에 보도된 문화유산. 자, 김정희의 대표작이 나오네요. 김정희 대표자 뭐 난도 많이 그리지만 옛날 초창기 한능금에서 나왔는데 요즘에는 안 나오고 근데 딱 봐도 아까 우리가 공부했듯이 4개는 다 알고 있어요. 정답은 4번인데 이제 이게 세한도라는 것인데 이 한이 추울 한자예요. 모진 한파를 이겨내는 그러한 꼿꼿한 소나무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선비의 지조, 절개를 보여주는 것이죠. 추사 김정희는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시서화의 일치를 추구를 했다. 예. 글씨도 유명하고 그림도 유명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금석 과한록이라고 그래가지고 금석학에도 대가인 것이죠. 그래서 북한산 순수비가 예전에는 무학대사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흥학 순수비라는 걸 고증을 해냈죠. 자, 정답은 4번이고, 자, 이거 아까 나왔죠. 정선의 인왕제색도, 강세왕의 영통동구도, 이거는 안견의 목료도원도, 5번은 신윤복의 달빛 아래에서 정인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월화정인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완당이라고 돼 있어요. 자, 유명한 사람들은 호를 여러 개 지어요. 그래서 완당이라고도 하고 추사라고도 하고, 추사라면 금방 알 수 있겠죠. 바로 김정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보면 이비인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요승, 심하네요. 요승 무학대사, 탁권을 확인한 결과 비의 형태는 황초롱비. 진흥왕 순수비 하나이죠. 진흥의 진짜는 약간 마음에 안 쓰나. 진흥왕의 고비이다. 그래서 무학비는 황당무계하다. 그래서 북한산 순수비를 무학대사비인 줄 알았는데 북한산 순수비로 고증한 사람 추사 김정희가 되겠죠. 금석학 고증학이 되는 것이죠. 이걸 연구를 해서 금석 과안록이라는 것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추사체, 역대 명필을 연구해 추사체를 창안했다. 시서와의 대가다. 일치. 자, 나머지 담원서. 자, 아까 담원서가 홍대영이라고 됐죠. 근데 이제 홍대영 할 때 또 알아둘 것이 이제 의산 문답이라 가지고 의료무산 중국 저쪽 북경 그쪽에서 의산 문답이라는 책에서 허언과 실언의 대화 속에서 이제 이 세계관을 깨는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온댔죠. 뭐 지전선도 나오고 무한 우주론도 나오고 우주인의 존재도 나오고 등등등등. 홍대영에 대한 설명이고요. 북학이 수리와 배의 이용, 우물미유를 통해서 적절한 소비는 생산을 자극한다. 박제가가 되겠죠. 자, 연려실기술이라는 책에서 조선의 역사를 기사 본말체, 본, 시작과 끝,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이제 잘 분석해 쓴 글이죠. 이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실학적, 실증적 저술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주역을 바탕으로 수론을 전개한 구수략을 저술하였다. 저도 잘 몰라요. 뭐 이런 거 나온다고 해서 전혀 흔들리지 말고 뭐 이런 것은 뭐 그냥 낚이는, 그러니까 뭐 모르는 문제라고 해서 꼭 답을 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한능감을 풀 수가 있으니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1번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자, 우리나라 지도 지리지, 지리에 관한 것인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조선 후기에 대부분 많이 나왔는데, 조선 방역지도는 이제 조선 중기에 나왔고, 자, 택리지 하면은 이중한이라는 사람이 쓴 책으로서 일종의 그 인문지리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뭐 자연적인 어떤 뭐 그러한 지리선은 아니고요. 근데 이 사람은 살기 좋은 땅, 그 복된 땅이죠. 복고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이 사람의 이제 택리지라는 책이 있는데 어떤 땅을 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입지론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은 것인데, 이 복고 청론에서 4가지 이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 라는 이중한의 택리지 내용이 되는데, 지리, 생리, 산수, 인심 요 4가지 조건. 그러니까 이건 틀린 내용이고, 이게 그다음에 동국지도는 이제 이게 명칭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흔히 한능에서 나온 것만 우리 따져야 되죠. 정상기란 사람이 만든 정상기의 영조 때 만든 동국지도가 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리척, 백리를 이제 줄여서 쓴 것이죠. 축척 개념을 쓴 것이죠. 여기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 보면 팔도지지를 참고하여 성종 때 완성이 되었다. 자, 잘 모르더라도 성종은 조선 전기고 택리지 이중한은 조선 후기에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고, 뭐 성종 때 완성이 됐다. 뭐 그렇다면 뭐 새로 했다면은 뭐 신찬, 팔도, 지리지, 뭐 요 정도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동여지도 하면은 이제 고산자 김정호고 한치은이 아니죠. 한치은이 500여 종의 뭐 중국, 일본 이러한 자료까지 참고해서 편찬한 책은 해동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국여지 승람, 이거 성종 때 만들어진 이제 그 인문지리서이죠. 각 9년에 뭐 여러 가지 그 산업이라든지 뭐 지리, 연역 이런 걸 다 담은 종합 인문지리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복고총론이 약간 그 이중간의 생리지니까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 방역 지도는 이건 이제 조선 중기 때 각 9년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 만든 그런 그 각 9년에 대한 그런 정확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군사적 목적이 좀 강하죠. 근데 목판으로 인쇄되었으면 심리마다 눈곱이 지었다. 심리척. 이게 바로 대동여지도에 대한 설명이죠. 대동여지도를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이건 실측도예요. 직접 돌아다니면서 측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목판으로 인쇄되어서 대량 제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심리척, 축척 개념이 있고 분수계가 드러나 있습니다. 산줄기, 물줄기, 연속적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첩, 절첩 10이래 가지고 마치 부채처럼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첩 분첩 절첩식이라는 거, 이것도 좀 그래서 휴대가 좀 편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2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김정호 나왔네요. 대동여지도죠. 심리마다 눈급을 해서 거리를 알 수 있고 개개의 산보다 산줄기를 표시하는데 영점을 했다. 그리고 산줄기 사이로 물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분수계라고 하는데 이게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백두대간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우연하게 남아 있는데 아까 얘기했었죠. 전체가 분첩 절첩식이고 22첩이고 목판으로 되어 있어서 대량 생성하는 거고 휴대가 편리하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최초로 백리척이 사용된 것은 영조 때 정상기의 동국 지도가 되겠고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현존 가장 오래된 지도이다. 그래서 이 개념이 뭔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지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제작이 된 뭐 우리나라를 만든 건지 뭐 세계 지도를 만든 건지. 근데 이제 시험 문제만 하는 것은 태종 때, 조선 전기 태종 때 혼일강리 혼일강리 이 지도가 있죠. 요게 역대 국대 지도가 있는데 요게 그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동양에서까지 혼일강리 역대 국대 지도. 그래서 뭐 이걸 물어보는 건지 좀 정확한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아무튼 이제 김정호가 가장 오래된 게 될 수가 없는 이유는 이게 고종 때 만들어진 지도이기 때문에 1863년에서 65년 사이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죠. 네, 각 지방의 연역, 산천, 풍속 등이 잘 나타나는 것은 이건 이제 뭐 동국여지 승람 같은 거 이런 데 잘 나와 있고요. 전국의 지리 정보의 주요 인물과 역사적 사실을 병기하였다. 이건 지도만 되어 있지 이렇게 인문지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3점짜리네요. 조금 깊이 물어보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을 통하여서 51회에서 56회까지의 조선 후기의 출제 경향 심화편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